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용산 에베네셀 영어 어휘 문법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가 OT에도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문장의 뼈대와 그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식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풀이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휘의 경우는 실제 여러분이 11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가셔서 영어 시간에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 어휘의 경우 동의어, 반의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상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한 단어, 그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에서 파생되는 동의어나 반어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기존의 에베네셀 영어 기출 문제들 가지고 와서 매주 어휘 5개, 문법 5개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따라오시면 10월 말까지 그래도 조금씩 쌓이겠죠.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 목표는 영어 만점이 아니고 영어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동의어, 반의어들 정리 꼭 하고 암기를 해주시고 문법 문제들도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서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독해의 경우는 제가 매주 구약 한번, 신약 한번 번갈아 가면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성경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화요일 날 올려드리고 목요일 날 파싱한 자료를 올려드리죠. 그 독해는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오면서 독해 지문 안에서 제가 문법적인 포인트들 발표해드리고 그리고 동사들도 동의어, 반의어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들 한 주에 한 번씩 한 스크립트씩 따라오시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영어 시험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휘 문제를 볼 때는요, 일단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지금 보우, 보우의 밑줄이 그어 있죠. 이 보우라는 단어는 맹세, 서약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거요? 맹세 또는 서약. 네. 그리고 이 1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팁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사절 해석 방법. 여러분, 부사의 위치는 제가 개념 강의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 군데의 위치가 있어요. 첫 번째, 부사가 오고 컴마가 찍힌 후에 주어 동사가 오는 케이스. 두 번째,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 그리고 동사에 따르는 어순, 그거를 물결표로 표시할 거예요. 세 번째,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부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주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부사라 하면 부사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사, 구, 부사 절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애프터 주어, 동사에 따르는 어순, 그리고 주어, 동사에 따르는 어순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한 후에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값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까요? 더 커플이 이 문장의 주어예요. 리사이티드가 이 문장의
동사예요. 그리고 their both가 이 문장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이거는 삼형식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 커플이 recited 했다. their bow를 목적어는 을를 넣어서 해석하죠.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맞게 변형을 하면 그 커플이 맹세를 recited 했다. 근데 애프터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그 커플이 맹세를 recited 한 후에 they 그 커플이 were declared 그 커플에 의해서 선포됐다. married 우리 결혼할 거라고. 네. 해석 되시나요? 더 커플은 they라는 대명사로 다시 봤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팁 부사절 해석 방법 이 자리에 부사가 와요. 애프터든지 뭐 as soon as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간 조건 양보 뭐 이런 부사들이 오거든요.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면 주어가 동사 그 다음에 부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고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은 네, 첫 번째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은 여러분 제가 뼈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해석이 뭉개져요. 뭐냐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러 가지 명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가 올 수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ing가 올 수 있고 pp가 올 수가 있어요. 총 6개 정도의 이제 품사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모른다 쳐도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붙는 조사들이 있어요. 나는 명사가 올 때 나는 내 딸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하은이라고 지었다. 뭐뭐라고 그리고 뭐뭐인 채로 뭐뭐로 뭐뭐 하도록 이러한 목적격 보호에 따른 조사가 따라와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채로 목적격 보어로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한다예요. 이 문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를 만들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나 수동태예요 BPP 오형식 동사를 수동태에 맞게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이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해요. 어떻게? 여기 목적격 보호에 따라오는 조사들이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동태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오형식 문장처럼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목적격 보어체로 목적격 보어하도록 목적격 보어로 오형식 동사했다. 즉, 이 1번 문장을 보면 They were declared. 그들이 선포했어요. 뭐라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원래대로 수동태의 그냥 그 의미를 살려서 그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한국말의 어순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죠.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단어는 recite라는 단어입니다. recite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송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암송하다, 말하다. 근데 이 말하다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동의어들이 있어요. deliver, 전달해 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report, 보고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또 declaim, 말하는 거니 선포하는 거니까 또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recite, 말하다의 동의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두 번째 단어, 보호, 맹세서약이라고 얘기했죠. 이 맹세서약의 동요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pledge, 그리고 oath, 이런 맹세서약에 대한 동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단어에 나온 promise, 이런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decla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동의어들을 적어드릴게요. assert, 단언하다, 주장하다, 선언하다. maintain,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도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contend, 얘도 말하다, 선언하다의 의미가 있고 우리 뉴스에서 아나운서라고 얘기하죠. announce, 얘도 선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동료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The investigators will look into the precise details of the airplane crash. 조사관들이 면밀하게 조사할 거래요. 뭐를?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그게 뭐냐면 목적어를 해석하기 전에 동사를 해석하시고 나서 을을 꼭 붙여보세요. 이렇게요. 조사관들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뭐를 이라고 질문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the precise details of the airplane crash. 비행기 사고에 관한 precise details들을 조사관들이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장을 굳이 보자면 얘가 주어이고 얘가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동사에 따르는 목적어예요. 주어가 목적어를 을을 동사한다. 한 명씩 문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조사관들이 비행기 사고의 정확한 세부 사항들을 조사할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단어를 두 개를 잡고 갑시다. 아니면 look into예요. look into. 이 의미가 뭐였죠? 조사하다예요. 조사하다.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보는 건데 look 보는 건데 into 뭐뭐의 안에 보는 거예요. 왜요? 뭔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 이거의 동의어는 investigate, gate라는 단어가 있고 examine, 면밀하게 이것도 조사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inquire into, 그리고 조사하다 search, 이런 동요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두 번째 precise. 얘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정확한이에요. 정확한. 이 친구의 동요들은 뭐가 있을까요? accurate, definite, 그리고 correct, 그리고 오늘 정답에 있는 exact. 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 돼요. 네, 제 글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lectic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 단어는 불규칙한이라는 의미고요. eventual, 궁극적인이요, 궁극적인. 그리고 constantly, 끊임없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들하고 비슷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분명하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주어는 뭘까요? A broken traffic light예요. 망가진 교통 신호가 어떻게 됐죠? 뭐뭐를 야기했네요. A minor accident, 작은 사고를 on the main street, 주 도로에서 작은 사고를 그 망가진 신호등이 야기했어요. 일으켜버렸어요. 이 단어 아시나요? investigate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 여러분은 잘 보시리라 생각이 돼요.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단어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야기하다라는 동사예요. 야기하다. instigate, 야기하다, 일으키다예요. 뭐를 야기할까요? 이거의 동의어는 뭐가 있을까요? cause, 그리고 trigger, 유발하다. 그리고 incite, 그리고 provoke. 이런 야기하다라는 동료들이 이런 동료들이 있어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eject는 무슨 뜻일까요? eject. Z가 이 어원이 뭐냐면 이 어근이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밖으로 던지는 거, ex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다.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쫓아낼 때 물건을 먼저 밖으로 집어 던지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쫓아내다. 프로보크 유발하다. 인디벌. 이거는 뭐냐면 노력하다예요. 노력하다. 그리고 circumvent. 이거는 우회하다예요. 우회하다. 돌아가다예요. 네, 이 단어는 3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어렵나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문장. Wind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in the dispersal on Dandelion seeds. 얘는 뭐냐면 민들레예요, 민들레. 일단 먼저 써놓고 이 문장은 굳이 형식을 나눠보자면 이 형식 문장이에요. 왜냐면 바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래요. 사실 이렇게 문장이 끝났는데 그 중요한 요소를 in부터 c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In the dispersal, 이게 뭘까요? 이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 단어는 처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단어는 확산, 분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화학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화학적으로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지는 게 확산이죠. 확산, 분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요어들이 있어요. distribution, distribute, 기여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산되는 거예요. distribution. 그리고 scattering, 스캐터가 흩어버리다거든요. scattering. 이게 확산, 분산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이 단어죠.
네, 이 4번 문장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문장 Their wedding ceremony was conducted by the minister. 이것도 수동태를 담고 있죠. 그리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행위자에서 by 플러스 행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ir wedding ceremony, 결혼식이에요. 그들의 결혼식이 뭐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conducted, 실행됐어요. by the minister, 누구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의 동의어를 찾으라고 하는 문장, 그 문제인데요. 전 이거 답은 2번인데 프리스트보다는 패스터를 썼으면 어떨까 싶어요. 프리스트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고 신약에 와서는 목사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약간 신부를 의미하거든요. 차라리 패스터가 더 목사님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미니스터의 동의어로 프리스트보다는 패스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뮤지션, 회계사,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모나키, 그 군주 정치, 뭐 그런 군주 중에서 미니스터와 동의어, 프리스트, 페스터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눠서 어휘 설명을 하고 제가 2교시로 문법 문제를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문법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루틴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여러분의 루틴이 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문법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장의 본동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하냐? 원칙은 간단해요. 한 문장의 끝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요.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마침표가 없다 그러면 문장의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긴데 쉼표가 온다 그러면 문장의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뒤에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와요. 이 한 문장에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와야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간단한 원칙을 통해서 본동사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 그 동사를 파악을 했으면 무조건 의도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단수, 복수, 이게 수일치가 제대로 됐는지, 시제가 맞는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렇게 문장의 본동사를 파악하고 나면 세 번째 문장의 구조가 보일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주로 어떤 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인지 그게 보이면 주어가 보일 거고 주어에 따른 동사가 보이니까 동사에 따른 어순도 뒤에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번째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냈는지 의도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거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 문법 문제 푸실 때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침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아, 그렇구나. 동사 한 개겠네. 그러면 동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들이 나와도 그게 문장의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동사들은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빈칸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have와 빈 사이에 있네요. 무슨 문제지?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하려고 사지선다, 선지를 봤더니 increase, 어, 동사에 대해서 현재형, 그리고 뭐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세 번째 과거 분사, 네 번째 부사가 나왔네요. 아,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 동사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부사를 넣는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동사 관련된 문제예요. 동사 문제.
즉 여러분들이 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 파싱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have pp 현재 완료 더하기 비동사 플러스 ing 이거를 써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이 현재 완료와 진행 합쳐진 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have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have been ing라는 시제가 탄생이 돼요. 시제는 현재 완료고요. 상은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의 설명을 한번 제가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쭉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또는 쭉 지금까지 뭐뭐 한 상태이다. 현재 완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인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쭉 지금까지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에 현재 기점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언제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Major airlines, 주요 항공사들이 have been 지금 사용해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를 사용해 오고 있었을까요? Self-serve ticketing.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티켓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오고 있었던 중이네요. 그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To reduce wait times.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셀프 티켓팅 시스템을 지금까지 쭉 사용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뭘까요? 얘가 이 문장의 본동사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이고 여기서부터 셀프 티켓팅 시스템이 목적어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요 항공사들이 셀프 서브 티켓팅 시스템들을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근데 그 셀프 서브 티켓팅 시스템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줬던 거죠. have been using 현재 완료 진행에서 이미 이 마침표가 여기에 있고 이 문장의 동사는 한 개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장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사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have와 been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밑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준동사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increase 증가된 이라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들어가려면 명사 앞에 쓰이거나 명사 뒤에 쓰여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고 여기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증가하고 있는 increasingly 증가하고 있는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입니다. 22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22번 문장 해석되시나요? 동사를 찾아볼게요.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그리고 주어는 얘가 주어고 동사이고 레이시즘이 목적어예요. 적은 수의 이주민 가족들은 대개 항상 will 빈칸할 것이다.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해서 대개 여기에 뭔가 오겠죠. 동사 원형이 오겠죠. If they live in an urban area of that country. 그 country 안에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적은 수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적은 수의 외국인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동사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 문제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있는지를 오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조동사 문제입니다. 조동사 문제. 여러분 이거 파악하셨어요? will, usually 동사 원형. 근데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사 찾기 팁을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첫 번째 부정어. 그 문장에서 부정어 낫이 주로 낫이 붙어 있는 동사는 그 문장의 본동사일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조동사 뭐 will, can, may 등등의 조동사들이 있겠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동사들은 그 문장의 본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빈도부사가 붙어 있는 동사들은 그 문장의 본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빈도분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라 하면 말 그대로 빈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사들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never가 있고요. 그리고 hard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예요. barely, 이것도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seldom,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rarely, 얘도 좀처럼 거의 뭐뭐하지 않다. scarcely, 그리고 넘어가서 얘는 never는 이제 완전히 거의 뭐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그리고 종종, 그리고 usually 되게, occasional 때때로, always 항상, 이런 종류의 부사들을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빈도부사들이 나왔을 때 빈도부사의 위치예요.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별표 쳐주시고, 조동사하고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와요. 어디요? 뒤요.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이런 빈도부사가 옵니다. 이거 어법 문제의 빈출이에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왔어요. 그러면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일반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동사가 와야 되니까 페이싱이나 페이스트가 삭제가 되죠. 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분사니까 동사가 아니므로 삭제가 돼요. 그리고 1번하고 4번이 남죠. 1번하고 4번이 남죠. 근데 1번과 4번의 차이가 뭐예요? 수 차이예요. 수.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장의 본동사를 찾는다. 두 번째 수, 시제, 태를 확인한다. 수.
이 문장의 주어가 단수 주어인지 복수 주어인지 확인을 한다. 네, 확인. 동사 앞에 poor immigrant families. 적은 수의 이민자 가족들이죠. 왜요? 단수라면 family에 뭐가 붙어? family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es가 붙어서 복수가 됐어요. 그러면 복수 동사가 와야 되죠. 복수 동사인 뭐가 와야 되냐면 face가 와야 돼요. 만약에 그냥 family가 왔다면 will usually face faces가 되겠죠. 직면하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이민자 가족들로 인하여 대체로 인종차별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파악을 했으니까 face 아니면 faces인데 수시태를 따져봤을 때 주어가 복수 이었기 때문에 faces가 아닌 face를 선택을 한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의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본동사를 찾아보시겠어요? 본동사 찾기 팁. 문장의 끝을 봤더니 마침표가 마침표가 하나이네요.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 몇 개? 한 개. 만약에 동사의 개수를 늘린다 하면 접속사를 써줘야 한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because of the time constraints에서 뭐뭐 때문에라는 이 전치 사고를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이 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의 개수 한 개. 동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Some of the delegates, 네. some of 몇몇의 더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 delegates. 그리고 동사로는 위임하다. 이 단어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명사로는 대표 또는 대표자예요. 어떤 단체의 대표를 얘기하겠죠. 동사로는 어, 위임하다. 그리고 또 선정하다, 뽑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자들의 몇몇은 decide, 결정을 했다. 결정한다가 아니고 과거니까 decided니까 결정을 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예요? 이 친구예요. 빈칸에 결정을 했어요. 대표자들 중에서 몇몇은 결정을 했다. 뭐를 붙여보세요. 뭐를 했을 때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와야 되는 자리냐면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을을에 해당하는 목,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와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인데요. 준동사구가 목적어로 오는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요? 준동사구가 목적어로 오는 케이스. 쉽게 말하면 동사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오는 케이스와 동명사 목적어가 오는 케이스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딱 이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준동사 즉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투부정사는 언제 쓰이고 동명사는 언제 쓰이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건을 과거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은 뭘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명사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미래의 사건은 투부정사로 미래를 의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들은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라는 애가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will, can, may, must 이 네 가지의 조동사가 합쳐져서 투부정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의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는 투부정사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의 반대로 과거의 사건들은 동명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진행 또는 과거, 깊이 이런 내용들은 동명사를 사용을 해서 목적어, 준동사고 목적어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 생각을 하고 돌아올게요. Some of the delegates 몇몇의 대표자들은 decide 결정을 했다. 결정을 했어요. 뭐뭐 할 것을 결정했을까요? 뭐뭐 한 것을 결정을 했을까요? 결정, 여러분 결정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는 거를 뭐뭐 했던 것을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결정하나요? 앞으로, 네, 미래에 내가 열심히 할 거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로 쓰이는 동사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희망 또는 기대에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뭐뭐 하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소망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이런 단어들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 구가 많이 오고요. 계획하는 거, 또한 결심하는 거, 계획, 뭐뭐 할 것을 플랜, 계획하는 거죠. decide, 뭐뭐 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determine, 의도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할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것도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동의를 뭐뭐 하기를 동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동의하다, agree. promise, 기타 등등 뭐가 있냐면 approach, 그리고 need, arrange, 약속하는 거, 뭐뭐 배울 것을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pretend. 근데 여기에서 신기하게 깊이인데 refuse랑 fail이 신기하게도 투부정사로 와요. 얘네들만 좀 별표 쳐주시고 특이한 놈들이라고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명사로 오는 것들, 어떤 과거의 내용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다든지 기피하는 데 쓰이는 동사들, 딱 동사들 보시면 알아요. 종료를 나타내는 finish, stop, quit, 그만두는 거, give up, 포기하는 거, 다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리고 연기하는 것도 뒤에 동명사가 와요. put off, 연기하고 미루는 거죠. postpone, 연기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 과거 기피, 회피에 avoid가 있고요. mind가 있어요. 그리고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 부인의 admit, 인정하는 게 있고 deny, 부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특이하게 enjoy가 특이하게도 즐기는 건데 약간 기분 좋은 거지만 특이하게 ing가
목적으로 오는 동사, 그리고 consider, keep, suggest까지 이 정도의 동사들 적어 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결정했어요. 뭐뭐 할 것을, 앞으로 뭐뭐 할 것을 decide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다음에 동사 decid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뭐 어떤 게 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23번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겠죠. attending이 쓰이려면 이쪽에 쓰이는 동사들이 쓰여야 attending이 될 수가 있겠죠. attend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문장에 동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attended도 쓸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23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의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Because hazardous chemicals can cause health issues. 아까 이거 봤는데 어디서 봤죠? 어휘 문제에서 봤죠. 이거 기억나세요? 어휘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아니구나. 3번 인스티게이트랑 동의어로 제가 뭐를 설명드렸죠? cause를 설명드렸죠. 야기하는 거예요. 해로운 화학물들이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because 얘도 부사절이에요. because 주어 동사 동사에 따른 어순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 유의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해로운 화학물들이 야기할 수 있다. 뭐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e Research Department, 그 조사 기관은 여러분 플랜 보이세요? 좀 전에 했는데 플랜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획을 하니까 뒤에 목적어로 뭐가 왔어요? to 부정사가 왔어요. to focus on. focus on 집중할 것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전에 다뤘던 거 여기 보여드릴게요. 플랜 심지어 decide 앞에 있어요. 앞으로 목적으로서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더 리서치 디파트먼트 조사 기관이 계획을 한대요. 뭐를 계획을 해요? to focus on 집중할 것을. 포커스 다음에 뭐가 나왔죠? on이 나왔어요. 여러분 on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on은 어순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명사가 올 수 있고요.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대명사가 오는 경우 목적격이 오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오고요. 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동명사가 올 수 있고요. 의문사가 올 수가 있고 what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whether가 올 수 있어요. 6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명사, 대명사의 목적격, 동명사, 의문사, what, whether 이것밖에 못 와요. 전치사 여러분이 나중에 뭐 석박사 과정 가셔가지고 영어로 논문을 쓰신다 할 때 전치사 다음에는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o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의문사, what, whether밖에 못 쓴다.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on이라는 전치사가 왔어요. 뒤에 예문 선지를 보니까 뭐가 있죠? developing, develop, development, developed. 자, developing 동명사가 왔고 develop 동사가 왔고 development 명사가 왔고 developed라는 뭐가 왔죠? pp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들만 남겨볼게요. developing 올 수 있어요.
develop 올 수 있을까요? 동사가 올 수 있을까요? 여기 동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못 와요. 명사 올 수 있어요. develop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시면 없죠. 그러면 focus o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또는 지금 올 수 있는 게 동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럼 동명사와 명사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여기서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포커스온 집중하는데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동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명사가 필요한지 해석을 해보시고 동사가 필요하다면 동명사로 쓰는 거예요. Safer cleaning products with no harmful fumes. 그쵸. 뭐 해로운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fumes? 해로운 가스, 그쵸. 매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기 또는 매연 또는 가스라고 할게요. safe running products, cleaning products. 안전하게 제품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with no 해로운 연기 없는 상태로 안전하게 제품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한 개발일까요? 아니면 개발을 하는 것일까요? 개발하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동사 자리예요. developing. 개발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제품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뭐 없이 해로운 가스들이 없이 안전하게 제품들을 청소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관들이 계획을 하기로 하는 거죠. 네, 2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어떤 문제일까요? 빈칸은 어떤 문제를 내고자 출제를 한 것일까요? The attachment sent to the regional manager contains the information. 빈칸 to the sales report by the accounting them.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문장의 본동사를 찾아주세요. 이거 본동사 찾으실 수 있으면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1번, 2번. 무엇이 이 문장의 본동사일까요? 근데 이 친구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수식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명사 뒤에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후치 수식을 하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 A로 끝나는 형용사들. 그리고 두 번째, 띵류나 바디류, 류인 애들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고 투부정사, 그리고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형용사절. 이거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형용사절 설명드릴 때 주어 다음에 who, which, whose, where,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에 따른 어순 나오고 이제 동사가 나올 때 무조건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그 문장의 본동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이 문장의 본동사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부착물인데 어떤 부착물이냐면 sent to the regional manager. 그 지역의 매니저에게 보내진 부착물이에요. 이거는 부착물을 설명해 주는 수식어구예요. 그리고 pp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된, 진, 받은. send 보내다죠. 근데
상대방이 보낸 걸 내가 받은 거예요. 보내진이에요. 지역의 매니저에게 보내진 부착물은 contains, 포함하고 있대요. 보세요. 이 주어는 단수 주어예요, 복수 주어예요? 단수 주어예요. 그래서 contain에 s가 붙었어요. 만약에 복수 주어에서 contain에 s가 붙었으면 여기에는 contain 그냥 이렇게 끝나겠죠. 네. 부착물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보를. 이 정보가 이 문장의 목적어예요. 부착물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근데 그 정보, 어떤 정보인지 여기서부터 정보에 대해서 뭐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보. 어떤 정보일까요? 빈칸 to the sales report by the accounting them. 그것들을 셈으로써 세일즈 보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보인데 여러분 이 빈칸에 뭐가 올 수 있나요? 이 문장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어서 보면 앞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을 보면 to, 여기서는 전치사의 to가 왔죠. 왜요?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얘는 부정사, 투부정사에 쓰이는 to죠. 투부정사는 세 개의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 뭐뭐 하는 것, 형용사 역할, 투부정사 하는, 투부정사 하는, 투부정사 할, 그리고 부사 역할, 투부정사 하기에 또 위에서 부정사는 정해져 있는 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게 부정사인데 투부정사에 쓰이는 to는 뒤에 동사가 오고 to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면 얘는 전치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치사. 그럼 전치사 앞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정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정보를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로 제가 설명드린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서 하나가 와야 돼요. 어디, audition, as, added, adding. 자, 명사가 왔고요. 동사가 왔고요. PP가 왔고요. 현재 분사가 왔네요. 이 information이라는 정보를 꾸며주기 위해선 명사로 꾸밀 수 없죠. 동사로 꾸밀 수 없죠. PP 아니면 ing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술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지우겠습니다. 주술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the information. 정보가 이 정보를 주어로 봤을 때 이 add 더하다라는 동사와의 관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스스로 어떤 정보의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추가될까요? 정보 스스로 어떤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정보가 추가될까요? 정보는 스스로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더해지는 거죠. 추가되는 거죠. 네. 수동의 의미죠. 만약에 여기에 에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다른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라는 것은 사물주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주어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추가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PP가 와야 돼요. 이거 분사 문제예요. 분사. 분사 문제는 주어랑 동사랑 이 분사에 해당하는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외부에 의해서 당하는 것인지, 스스로 할 때는 능동을 쓰고요. 당할 때는 수동을 써요. 이거를 따져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25번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어휘 문제들 정리 잘 해주시고, 문법 문제들 이렇게 매주 5개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하면 여러분 어휘 문제도 맞출 수 있고요.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 독해도 하면 영어 성적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좀 진짜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